제가 요즘 그 중국에 갔다 온 것을 도래 중국 일기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제가 상당한 분량을 썼는데 방대한 자료, 서류의 자료, 사진 자료, 그리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연변 지역에서 그 메달을 수집을 했습니다. 메달을 제 조교가 그런데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각 방면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 메달이라는 게 그 연변 지역에 특히 많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조선족들이 중국 혁명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봐야 할 게 있나? 옛날에는 무슨 독립유공, 무슨 일본은 항일 투쟁할 때 유공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달 하나 주는 거예요, 메달. 모든 표창이라는 게. 그래서 그 메달을 여기 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고, 아무도 이게 무슨 문화혁명 때 받은 훈장을 그걸 지금 누가 어디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애들이 딱지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면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몇백 개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현대사의 금속문이죠. 그러니까 고대사는 우리가 비문을 통해서 아는데, 현대사의 금속문이라는 게 이게 그런, 특히 이제 공산주의 사회, 과거 사회, 근대에서는 이 훈장, 메달,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세밀하게 고증해 가면서 중국 현대사를 제가 아주 재밌게 쓰고 있는데, 요즘 그거를 이제 편집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 어깨가 그렇게 심하게 또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동결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이가 들면 왜 우리가 뭐 50견, 60견, 70견 그러니까 안 나니까 대꾸만 숫자만 불어나는 거예요. 50대 50살이면 50견이라고 그러고, 60살이면 60견이라고 그러고, 또 70살이면 제가 50견부터 지금 70견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한 20년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꾸만하게 잘 때 이렇게 어깨를 내놓고 자면은 그 자는 것으로 몸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깨를 내놓고 자도. 근데 이게 이 몸과 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대개 밤에 잘 때 이렇게 어깨를 내놓고 자면은 나이가 저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점점 이 피순환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동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결견이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근이 있으면 근막을 이렇게 근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흐르는 그 물이 이제 석회질화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허옇게 덕지덕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지면은 신경을 때리니까 이렇게 사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침을 맞든 뭐 하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집에다가 옛날부터 제가 그 수평대를 놓고 살았는데, 수평대를 평행봉이죠. 평행봉을
놓고 이제 평행봉을 했는데 이 평행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올리는 근육이죠. 그래 올리는 거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쭉 미는 근육 아니에요? 미는 근육인데 이제 이 근육이 다 마련이 되면 이제 이렇게 스윙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스윙을 한단 말이죠. 여기 스윙을 하는데 이 스윙이 이런 손목 같은 데가 그 아주 늙으면은 이게 약해지면은 도저히 이거 견디질 못해가지고 잘못하다 이제 삐게 되고 그럼 뭐 글도 쓸 수가 없고 이 나무합이 다 버리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스윙 같은 건 좀 삼가하고 요새는 그러다가 이게 이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정원에다가 철봉을 만들었습니다. 철봉을 이걸 아주 참 그 델피의 신전처럼 만들어놨죠. 집에다가. 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 둥그런 이제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뭐 세면하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딱 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지하로 이제 이걸 파묻은 거죠. 이걸. 그래서 흙을 다지고 여기다 이제 딱 잔디까지 심고 이래가지고 이상적인 이제 철봉을 만들어 놨는데 철봉은 이게 매달려서 이제 이게 매달려서 이거는 땡기는 근육이거든요. 이 턱걸이. 저는 사실 지금 이거 한 번 이렇게 땡기지를 못하거든요. 제대로 폼을 잡고 딱 늘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거는 미는 근육, 이거는 당기는 근육. 음양의 이 저기를 해가지고 이 어깨 여기다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의 열기로 이제 그 에너지로 동결을 풀겠다. 그 작전으로 요새 쭉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를 지금 철봉을 만든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쫙 했는데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평생 얘기가 그 배꼽이 젖꼭지보다 먼저 앞으로 나오는 놈은 그건 내 문화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제 그 텔레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내가 몸을 제대로 빌딩을 할 텐데 빌딩하기 전에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이제 벗기 전에 조금 그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어저께 제가 우연히 어저께 아주 비가 매는데 사실 그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마로니에 공원 이제 대학로죠. 대학로의 옛날 이제 서울대학 자리 그 마로니에 공원에 그 셰익스피어 드라마 트룹이 그 셰익스피어 전공으로 하는 이제 드라마 팀이 지금 뭐 셰익스피어 몇 주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특별 쪽에서 전 세계를 돈대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이거 지금 교정을 보느라고 도저히 그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조그만 무대가 그 연극 무대가 정말 이만하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전 함넷을 이거를 공연을 하는데 그 연극이라는 건 정말 영국 사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셰익스피어 함넷 같은 게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이게 완전히 판소리예요. 판소리. 이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전체가 각 배우들한테 완벽하게 자기화되어 있다는 판소리 한마당을 다 외듯이 다 자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무대가 없어요. 뭐 함내 아버지가 성이 저기 한다면 탁탁 그다음 자기들이 하면서 그냥 착착착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귀신이 저쪽에서 걸어오면 네가 누구냐 그러고 한번 하는데 그 장엄한 함넷의 모든 그 스테이지가 그 작은 데서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야 역시 연극은 서양 놈들 거구나. 우리가 보는 연극하고 정말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런 연극을 봤는데 더 놀란 거는 이제 그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거 어떻게 야외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전혀 양보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바이올린을 치고 뭐 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사람들 못 가게 하고 전부 우비를 나눠주면서 앉아서 보라고.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다가 다 앉아가지고 쫙 보는데 비가 오는데 우비들을 다 쓰고 앉아가지고 그 마로니에 공원을 꽉 메꿨는데 그게 더 장관이더라고요. 이게 야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적 열정 역시 동방예의지국의 격조를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배우들도 얼마나 흐뭇했겠는가.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훨씬 더 그 전날보다 열연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또 한 몇십 분 보다가 또 이렇게 볼까 할까 그러다가 가서 내가 또 할 일이 있고 뭐 이러다가 한 30분 보다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함넷이 그 카텐 뒤에 있는 오필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엄마하고 대화하는 장면. 그 대화들 진짜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와요. 그게 진짜 셰익스피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박한 멜로드라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셰익스피어라는 게.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만은 멜로디의 구성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 그 다양한 그 멜로디에다가 아주 극단적인 인간의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냥 구라로 때리는 거. 그 인간의 가능한 모든 극단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자기 엄마 보고 이 창녀 같은 년아 뭐 네 속부하고 어떻게 잘 때 뭐 그런 대화가 그냥 그런데 그 언어의 격이 그 셰익스피어의 언어의 격이라는 게 그 말이 정말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러한 셰익스피어를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게 해놨고 우리가 판소리처럼 다 알잖아요. 춘향전처럼 함넷은 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를 지금도 그 문화대사처럼 그렇게 유람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대중들이 무료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공원에서만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고집하면서 지금 센트럴파크까지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까지 간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은 연극을 하나 봤다. 그러면서 이제 몸을 어떻게 하면 제 나이가 벌써 이제 거의 70이 가까웁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몸을 얼마나 우리가 단련을 하고 그래야만 이게 철학이 가능해진다. 자, 철학자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여기 앞에 저는 이 앞쪽으로 나오는 근육을 만들지 않고 이 배 근육하고 이 뒤에 삼각근 이 고등학교 때 제 몸매가 이게 이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활배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근육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헤라크레이토스의 사상에서 우리가 이제 로고스를 얘기를 했고, 이제 로고스가 결국은 결코 이 사물에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 말하는 도의 개념이 그 히랍 철학에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 이거 읽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장 피에르 페르낭트라고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불란서의 히랍 철학 연구자인데 히랍적 사유의 근원에 대해서 The Origins of Greek Thought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사둔 책인데 of Greek Thought죠. Greek Thought인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 conclusion에 히랍인들이 말하는 reason, 히랍인들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어로 reason이라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reason이라는 거는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런 어떤 수리적 방법이라든가 과학적인 이성, 이게 어떠한 자연을 개발하고 이 세계를 만들고 이러는 것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어떤 이 수적이면서도 이 연역적인 사유고,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명을 건설하는 힘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 스페큘러티브한 아주 과학적인 이성인데, 히랍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거 혼동을 한다는. 그거는 나중에 18세기, 17세기 이후의 리즌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건 폴리티컬하다는 거예요. 이 폴리스에서, 이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인간이 어떻게 잘 사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수리도 그 기하학이라는 개념도 사실 요새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히랍인들의 기하학이라는 것도 자연을 직접으로 탐구하기 위한 기하학이 아니라 그냥 이 사고의 장난 같은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난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만은 아니고 여기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누스라고 그럴 적에 이성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근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딜스 크란츠의 프라그먼트로 이제 123번 자연은 nature loves concealment. 자연은 숨기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내가 활 얘기를 했지만 이 활이라는 건 텐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겉으로 볼 적에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 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하르모니아, 그러니까
보이는 하르모니아가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 하르모니아에 보이지 않는 거, 감추고 있는 거는 지금 투쟁이잖아요. 텐션이고, 이렇게 이 줄이 팽팽하게 이 양 끝을 잡아당겨가지고 양 극단을 잡아당겨가지고 깍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인비지블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은 숨기기를 좋아한다는 거 뭐냐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르모니아, 비지블 하르모니아에 대해서 인비지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의 126번에 보면은 차가운 것은 뜨겁게 되고 뜨거운 것은 차갑게 되고 젖은 것은 마르고 바삭한 것은 다시 눅눅해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계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양극단적인 요소가 팽팽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양극단이 서로가 된다는 거지. 양극단이 항상 그 뜨거운 거는 차갑게 되고 차가운 거는 뜨겁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유명한 게 the identity of opposite.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들은 결국 같은 것이다. 반대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저 여자가 나를 증오한다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사실 증오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증오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웃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자기 마누라하고 싸움을 대빵한 모양 같은데 하여튼 그냥 항상 그런 반대되는 것을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102번을 보면 To God, all things are beautiful. 신에게는 모든 것, 만물이 아름답다. 그리고 good and just. 선하고 정의롭다. But men have assumed something to be unjust, others just.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은 불공평하고 어떤 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별된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신에게는 그 분별이 사라진다. 결국 그게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하고 그 신을 다르게 놓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반대되는 것이 결국 같다는 거지. 60번, 이 사람의 파편 60번을 보면은 the way up and down is one and the same. One and the same. 이게 뭐예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결국 같은 것이다. One and the same. 너무 쉬운 답변하네. 그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이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반대되는 것들이 결국 같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은 죽고 죽는 것은 죽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것도 결국 어느 경지에 가면은 같은 거라는 거지. 전쟁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고 왕이고 전쟁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야말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라 이거야. 왜? 평화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화라 이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게 딱 하면 평화로운 몸이지만 이 몸속에서는 막 근육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불은 전쟁이다. 그러나 불은 평화다. 막 심지가 타면서 속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요한 촛불의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를 그 반대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 노자적인 거야. 이건 진짜 노자적인 거야. 우리 동양 사상의 아주 핵심을 가고 있고, 우리 왜 그러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노자에서 장자의 재물론이 나오는 과정이 헤라클리투스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지. 장자의 재물이라는 게 결국 모든 게 만물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들이 같다는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알고 보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The identity of opposite라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헤라클리투스의 파편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쟁 속에만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변화 속에서만 정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사람 말은 변화 속에서만 정지가 있을 수 있다. 정지 속에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motion and rest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motion and rest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motion and rest가 같다는 건 뭐예요? 이건 철저한 시공의 철학이죠. 변화의 철학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로 왕부지가 내가 동과 정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정은 동지정이고 동은 동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도 이게 동의 정이지. 정과 동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이라 우리가 정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동적인 상태의 평형 아니에요. 동지정이란 말이에요. 동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든 만물을 항상 다이내믹하게 파악하는 이러한 철학이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늙었지만 나 속에 젊음이 있고 젊음 속에 늙음이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존재 속에 그 양면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게 동양적인 사유냔 말이에요. 이게 헤라클레이투스 사상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identity, the identity of opposite. 모든 반대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구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게 지금 휴전 상태 아니야? 지금 휴전. 휴전이라는 건 뭐야? 전쟁 상태라는 거 아니야? 잠깐 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경각심을 가져야죠, 지금. 일본 놈하고도 우리가 지금 일제 침략의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반민특위 같은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놈들 자손들이 다 정권을 잡고 아직도 일제 침략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베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이투스 얘기가 이 거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게 이러한 항상 사고를 동시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화에서 뭐 태평양제하고 뭐 이제 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들 차려야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우린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지금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평화가 있다. 이게 헤라클레이투스의
말이다. 이거는 노자 말인 동시에 헤라크레이토스의 말이다. 결국은 그 히랍 철학도 그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헤라크레이토스와 이 히랍 사유의 근원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